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경남 지역에 유치된 투자금이 1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실적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거제와 밀양, 진주 사천의 국가산단 조성이 시작되면 투자금은 비약적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 갈사만 일대입니다. 이곳 265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레저 단지가 들었습니다. 호텔과 수상 레포츠 시설, 27홀 골프장 건설이 내년 시작됩니다. 투자 금액은 5,023억 원. 올해 경남 투자 유치 목표의 3분의 1입니다. 경상남도와 개발업체 측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는 또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추구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판단해서 하동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경남의 투자 유치 금액은 1조 1,300억 원. 지난 2012년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돌파한 이후 경남의 투자 유치는 연간 10에서 20%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경남의 투자 유치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올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복합 리조트 단지로 지정될 경우 3조 원대의 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거제 해양 플랜트, 진주 사천 항공,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이 시작되면 경남에 이루어지는 투자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업들과 또 탈중국하는 동남아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하도록. 2010년 초반까지 타 시도에 비해 규모가 작았던 경남의 투자 유치에 가속도가 붙으며 지역 발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정부의 차세대 중형위성개발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카이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인공위성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우주사업 분야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1조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은 2025년까지 위성 12기를 개발해 발사하는 것입니다. 국가 주도로 진행됐던 기존 위성 사업과 달리 민간 기업이 개발을 주관하는 점이 지금까지 위성 개발과는 다릅니다. 전체 3단계 사업 가운데 카이는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카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 개발 기술을 이전받아 2020년까지 500kg급 표준 위성 플랫폼과 중형 위성 2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표준형 위성 플랫폼을 개발해 위성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체를 표준화시킴으로 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 있는 위성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이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우주사업 분야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성과 발사체 등 우주사업에서 14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카이는 오는 2024년에는 20배 이상 증가한 3,500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사업 인력도 현재 100명에서 320여 명으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2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위성 제작과 발사 서비스 시장에 카이가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추고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여러 곳에서 허위로 억대의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굴삭기 구입을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7곳에서 1억 9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도 대출 사기범들에게 속아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출받은 돈을 건네줬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녹조 발생 자연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발생 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창녕 하만보 상류, 녹조가 심한 지역으로 선정된 11곳 인근의 하수 폐수 처리 시설과 축산 폐수 발생 시설 등 160여 곳입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지난달 낙동강 수질 모니터링 분석 결과 창녕 하만보 일대 녹조 발생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남강유역 환경기초시설 100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2025년까지 13만 가구가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태양광 발전시설 확보를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공공건물과 공장건물 옥상에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각 가정의 베란다에도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에너지 자립률이 1.82%에서 7%로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19만 8천 톤 줄여 소나무 14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4번째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대안학교도 권역별로 짓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버스에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 부적응 학생들이 저지른 이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박종훈 교육감은 곧바로 위기 학생들의 교육센터인 진산학생 수련원으로 들어가 일주일 동안 이동 집무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며 대화를 나누고 전문가 그룹과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추진합니다. 상주 직원 3명에서 5명을 두고 대안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합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설립을 검토 중이고 건립되면 서울과 부산, 광주에 이어 4번째로 운영하게 됩니다. 권역별 대안학교도 추진됩니다. 현재 경남에 하나뿐인 공립대안학교를 권역별로 한 곳씩 시내에 마련해보자는 것입니다. 기숙사 없이 부모와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게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숙사를 가진 중학교, 대안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학교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안교육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좀 다양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대안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좀 다양하게 하고. 이와 함께 위기 학생을 위한 진산학생 교육원과 공립대안학교인 꿈키움학교가 한 곳에 있는 것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골경만 나와 있는 대책을 구체화시키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경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남해가 109.5mm로 가장 많고 그 밖의 지역으로는 20에서 9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째 비가 내리면서 현재 통영과 거제시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창원과 남해, 하동으로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70mm 정도로 많게는 100mm가 넘게 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장마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먼저 아침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18.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2도, 김해가 2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통영과 거제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현재 남해와 하동으로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2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또 남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점차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이후 토요일까지 구름만 간간히 지나다 일요일과 월요일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이 전국 1000여 명의 역도 선수가 참가하는 전국 역도 선수권 대회를 오늘 13일까지 고성 역도 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남해군은 전국 31개 대학이 참가하는 제8회 대한야구협회장배 전국대학 야구대회를 오늘 15일부터 9일 동안 엽니다. 통영시는 국산 미국과 수입 미국을 섞거나 생산 연도가 다른 미국을 섞어 파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판매업자나 유통업자를 이달부터 집중 단속합니다. 의령군은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60여 명 등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철 과일을 매주 2차례 지원하는 과일 바구니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사천시가 바다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초양도 관광거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합니다. 사천시는 오는 2017년까지 도비 24억 원 등 48억 5천만 원을 들여 초양도에 섬 일주 둘레길과 전망대, 공원과 특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하고 이달 중 보행 육교 등을 우선 착공합니다. 사천시는 초양도 관광거점 마을을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연계한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0억 원대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제 노조가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임금 협상 관련 파업 찬반 투표에서 노조원의 96%가 파업에 찬성했고 쟁의 행위도 조정 기간도 마무리됨에 따라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우조선 노사는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분 약 2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회사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급일을 미룬다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